코로나19 상황 함께 보겠습니다. 리치웨이에서 중국 동포 쉼터로 중국 동포들이 집단 생활하는 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무려 9명이나 나와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중국 동포 쉼터를 덮쳤습니다. 구로구 중국 동포 교회 쉼터에 머물던 A씨가 집단 감염 발생 방판 업체 리치웨이를 방문했었군요. 그러니까 이 방문 판매 업체인 리치웨이 발 코로나19가 중국 동포의 쉼터로 번졌다, 영향을 줬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A씨와 같은 쉼터 거주자 8명도 확진이 됐습니다. 중국 동포교회 쉼터는 33명, 이 건물 4층에 함께 거주했습니다. 침실, 식당을 함께 사용했고 같은 건물에 숙소와 예배당이 있어서 오랜 시간 밀접 접촉하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천공항 직원도 확진자가 나와서 사실은 공항 이용하는 분들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본부 세관에서 근무하는 55세 A씨가 30일부터 증상이 있었고 5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양천구 탁구장 다녔다. 결국은 앞서서 중국 동포는 방문 판매 업체발 코로나가 영향을 줬다면 이 인천 세관 확진 사례는 탁구장 코로나 확진이 영향을 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천 탁구장이 집단 감염 본거지냐라고 주목받고 있고요. 관련 확진자가 최소 43명, 24명은 양천구 탁구장 3곳을 직접 방문 혹은 방문자 가족, 19명은 용인 큰나무교회 관련 확진자인데 양천구 탁구장을 다녀왔어요. 그 교인이. 그 이후 감염 시작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재명 기자, 그 탁구장이 상당히 공포스럽고 탁구장 발 감염 확진이 아까 말했던 방문 판매 업체 발 확진이 중국 동포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게 또 다시 퍼질 것 같아요. 둘 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예, 탁구장과 방판, 볼링장 이런 이제 다 이런 게 자영업이었, 그러니까 그 자유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게임장이나 노래방은 QR 코드를 입력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사실 누가 출입했는지 누가 왔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곳은 거의 이제 그 출입 명부를 작성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볼링장이나 뭐 탁구장 이렇게 소규모 자유업에서 확산되기 시작하면 사실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고. 특히나 이제 이재명 기자도 잘 알겠지만 탁구장에 가면 특히 이제 탁구 치는 선수들은 그 이제 동네 주민분들이 이렇게 좀 소리를 지르면서 탁구를 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도 어우 말도 하고 사실 마스크 쓰기 나이스 힘들죠. 뭐 이런 거 스매싱 뭐 이렇게 그렇죠. 하거든요. 옆에서 훈수 두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또 확산되면 사실 어디까지 번질지도 모르는 거고, 또 하나가 양천구 탁구장만 하더라도 사실 거기서부터 간 건 알겠는데 양천구 탁구장이 왜 처음 감염 확진자가 나왔는지는 사실 아직도 감염 경로를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좀 위험한 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중국 동포 교회에서 쉼터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사실 방역 모범국으로 불렸던 싱가포르가 계속 이제 굉장히 코로나 확진자가 적다가 수백 명씩 쏟아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주 노동자들의 어떤 쉼터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숙사부터. 아무래도 이제 이번 우리 구로 쉼터에서도 33명이 거주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또 이제 밀접하게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방역당국에서 3밀이라고 하죠. 밀폐, 밀접, 밀집. 이 세 개를 피해야 한다. 예, 3밀이라고 하는데 밀폐, 밀집. 예, 이렇게 세 가지를 피해야 한다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춘 곳이 또 쉼터이기 때문에 거기서 확산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지금 위험 신호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태원 클럽을 방문해 놓고서 직업과 동선을 거짓말해서 논란이 일었던 인천 학원 강사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다른 이유로 재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무직이다 거짓말한 인천 학원 강사 A씨 25살인데 확진이 됐고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퇴원까지 했는데 우울증으로 재입원을 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인천 고발 소식을 접한 후 심적 부담을 호소했고 우울증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본격적 수사에 지금 착수한 그런 상황인데 김광삼 변호사님, 아무래도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인천에서 특히 돌잔치 감염으로 이어지고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까? 우울증을 입원했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수사죠? 그럼 당연히 수사는 들어가고요. 근데 한 번의 거짓말이 자기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혔어요.
그 당시에 무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학원에서 강의한 것도 숨겼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위치정보 시스템, GPS를 통해서 동선을 좀 알아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단검사가 굉장히 늦어졌겠죠. 그리고 학원에서 강의반 수강생, 가족, 음식점, 콜센터 직원 한 80건 정도가 감염이 된 걸로 지금 추정되어 있고 7차 감염까지 있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이 학생이 학원 강사가 대학교 4학년입니다. 근데 수학을 전공 안 했는데 이제 수학의 강의가 굉장히 뛰어났다고 그래서 인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학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아마 본인이 이제 저런 측면에서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우울증이 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극단적 선택도 또 몇 번 했다고 그래요.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지난 5일 날 음압병동에서 나왔고 퇴원을 했는데 이제 조사를 바로 하려고 했겠죠. 근데 결국 우울증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감염 예방법으로는 뭐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본인의 행위에 대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겠죠. 그리고 또 본인이 또 살아 있어야지 피해 회복도 시키고 본인의 건강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본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당연히 조사받고 처벌받고 그렇지만 그거 자체가 사실은 생명 자체보다 생명이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중요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뭐 한편으로는 좀 약간 짠한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법적인 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